그 다음에 가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됐죠?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가 나오고 자석 밀도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소 구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산해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니까 요 세 번째가 미소 부분을 통과하는 자석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고 나서 그때 세교하는 자석 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자개 세기, 2번이 자석 밀도. 여기다 번호를 써주십시오. 1번 자개 세기, 2번 자석 밀도, 3번 미소 부분을 통과하는 자석, 4번 세교 자석수. 그 4개를 순서적으로 구해 나가시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수식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하는데 써머리 된 걸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에 도체 외부의 세교 자석수 파이, 아웃은 요게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반지름 S로부터 S만큼 떨어져 있는 아까는 어떻게 됐죠? 여기서 R과 X를 해가지고 X까지 구했고 그 다음에 이 DX 구간을 구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S라는 구간을 구해냈다는 얘기죠. 순서적으로 요거는 S라는 구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R부터 S까지. 여기 R부터 S까지. 그 구간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5번째는 이게 나온다. 그래서 도체 외부까지 나가기 위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나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1, 2, 3, 4, 5로 해서 도체 외부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 어떻게 계산했다. 자개 세기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석 밀도를 계산한 다음에 DX를 구산하고 그 다음에 세교 자석수를 구한 다음에 도체 외부에 대한 세교 자석수를 구했다. 이 5개 키워드를 암기를 하셔야지만 이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왜 이해를 시키기 힘드니까 왜냐면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림에서 단계별로 해서 밖으로 나갔다. 그럼 도체 내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부. 외부를 계산했으니까 이게 계산값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계산하면 이게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값이 된다는 얘기죠. 이 R값 나오죠? D값이 뭐라고요? S가 그 D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앞에 이 값을 계산했더니 28분의 U하고 I값을 계산했더니 이게 0.4605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웨버 턴 미터를 이제 좀 그 자석에 새기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변환을. 그런 것들은 이제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도체 내부. 아까가 도체 외부라고 했으면, 여기 도체 내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요걸 계산하면 0.05가 나온다고요. 근데 0.05가 나오는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도체 내부니까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직선상 도체의 외부가 아니라 이건 내부겠죠? 예? 내부에 대한 수식을 계산하는 거니까, 지금. X하고 R과의 여기도 DX 구간이 또 생기죠? 예? 도체 내부의 그 DX 구간을 생각한 거고, 아까 도체 외부의 DX 구간을 생각한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계산하려면 이렇게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때 흐르는 전류하고, 요 바깥에, 여기 바깥에 흐르는 전류, 요 도체 내부니까 여기가 R이라는 부분이 뭐였죠? 도체 반지름이었죠? 도체 반지름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아까는 이 도체 아래에서 바깥으로 나갔죠? 도체 아래에서 이는 안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DX 구간을 생각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먼저 이제, IX는 요 내부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그 비율과 여기, 요 내용이 나오는 거고, I는 여기 바깥에 흐르는, 이 도체 전체에 I라는 전류가 흘렀을 때 이 면적, 파이R 자석이 나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비율을 해가지고 전류도 줄어들겠죠? 면적에 따라서 전류가 줄어들 거니까 그 비율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여기 구간, 요 작은 공간에 흐르는 전류값은 이 전체 구간에 흐르는 전류값의 면적에 대한 비율로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 수식입니다, 지금 내용은.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시면은 이건 앞서 전류 I는 단면에 균일하게 분포해서 흐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반지름 R 단면에 흐르고 있는 전류 I와 반지름 X 면적에 흐르고 있는 전류 IX는 면적에 비례한 크기로 되므로 그게 바로 그 얘기란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 큰 부분에서 흐르는 전류하고 이걸 면적을 줄이게 되면 그 면적에 줄여서 흐르는 부분은 그 면적과 그 면적의 비율로 비례해서 줄어들 것이다. 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먼저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석이 나와야 되겠죠? 통과하는 자석. 아까처럼 자석이 나와야 되니까 자석과 자석 세교수와 그 다음에 내부
외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석 다음에 자석 세교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흐르면서 자석이 생기고, 자석이 생겨서 자석 세교수가 생기는 게 바로 인덕턴스라고 얘기했죠. 전류가 흐르면 전류 위에 자석이 생기고, 그 자석을 세교하는 부분에 의해서 그걸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반사하는 게 인덕턴스라고 했으니까, 모든 부분이 풀어섰을 때는 전류, 자석 세교수, 그 내부든 외부든지 내부든지 외부든지에 대한 자석 세교수를 가지고 이제 풀어서 써나간다는 얘기죠.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자석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석 세교수가 나오겠죠, 또. 근데 얘는 도체 내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도체 내부, 전류 IX와 자석 세교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도체 내부에 단위 길이당 자석 세교수, 또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뭐냐? 아까 외부 걸 먼저 계산했죠. 이번 내부 걸 계산했죠. 그래서 합하면은 전체에 대한 자석 세교수가 나오겠죠. 내부에 대한 자석 세교수고 외부에 대한 자석 세교수가 나오겠죠. 그게 뭐예요? 자석 세교수가 바로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인덕턴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외부하고 내부를 더해주면 되는데 외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왔고 내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 요게 내부입니다. 요게 외부입니다. 여기는 외부, 내부 해놨으니까 또 헷갈리실까봐. 왜? 내부가 88분의 BY니까 요게 내부죠? 얘가 0.05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0.4605 곱하기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 나중에 이게 등가 성간거리에 따라서 등가 반지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좀 틀려질 수가 있다라는 그냥 내용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N개의 인덕턴스 일반식. 이건 어렵습니다. 그냥 개념만 설명드리면요. 똑같습니다. 한 개가 있든 N개가 있든 거기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 그러면 무한 원점으로 이걸 끌고 가서 다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보면은 서로 간에 미치는 거리를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하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서 얘 거리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미치는 거리 S를 무한 원점이니까 서로 같게 보겠죠. 그래서 그걸 어떤 기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무한 원점으로 빼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뭐 거리가 같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전류값의 모든 값은 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등가 반지름 이용하면 이와 같이 인덕턴스 값이 작용 인덕턴스 값이 계산이 된다. 그 계산이 되는데 그 부분은 무한 원점을 하나 끌어다 놨으니까 나머지들은 그거의 합이다. 요거의 간격, 요거의 간격, 요거의 간격 해가지고 각각의 흐르는 전류, 아까 여러 개의 도체가 있으니까 1번 도체, 2번 도체, 3번 도체 해가지고 N번의 도체까지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의해서 뭔가 그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들의 합이 전부 다 인덕턴스다 이거죠. 아까는 하나를 가지고 했는데 두 개를 했을 때는 그 상호 인덕턴스로 해서 더해줬지 않습니까? 얘는 인덕턴스가 도체가 많다 보니까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다 더해준 게 바로 이거다 이거죠. 도체 내부하고 도체 외부에 생각했던 것처럼 개념만 보시면 되고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거 이해하려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개념은 그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결론이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나중에 이게 플러스가 요건 지금 다 같은 도체였거든요. 왕복 이등선 같으면 요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왜?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왕복이니까 갔다 온다는 게 왕복이죠. 왕복 티켓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제주도 갔다가 오는 끝까지 끊는 게 왕복 티켓이죠. 그래서 왕복 도선에서는 요게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계산하면 요게 R이고 요게 D고 뭐 R이고 D고 하다 보니까 요게 위로 올라가고 요게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R분의 1이 올라가서 이게 R이 되고 이게 R분의 1에 D분의 1이니까 그걸 변환하게 되면 거꾸로 되겠죠. 로그 R분의 1이니까 얘가 R분의 1로 올라가고 얘가 D분의 1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게 D값이 위로 올라가고 R값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뭐냐면 로그 A-B는 이게 뭐라고요? 로그 A가 위로 올라가고 B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R분의 1이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D분의 1이니까 결론은 뭐냐? R분의 1에다가 이걸 나눈 다음에 D분의 1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R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서 R이 되는 거고, 요게 D가 이렇게 돼서 이게 위로 가니까 얘가 D가 돼서, 여러분들 보시는 R분의 D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은. 결론은 이거였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플러스 I하고 마이너스 I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런 것들 색깔 칠해 넣으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결론은 뭐다?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다. 이게 R분의 1에 D분의 1을 해놨으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위로 올라갔는데 왜 이게 밑으로 내려왔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플러스죠. 요게 마이너스죠. 예? 이런 부분으로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간격 배치 이런 것들은 다 더해지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고장전류 계산할 때 이런 것들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수식 같은 건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결론은 똑같다고 그랬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의 미리헤리포 킬로미터다. 그런데 뭐라고요? 정상간격 배치는 두 도선이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뭐라고요? 이 도선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부분하고 똑같다고요.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예? 여기서도 똑같다고 되죠, 그림이.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근데 비정상각형 배치가 되면 좀 틀려지겠죠? 등가 성간거리가 틀려지니까. 그 등가 성간거리를 계산하는 수식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뭐 내용이 나왔는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뭐 연가의 목적. 지금 송전단에서 대칭전압을 인가하도록 수전단에서는 전압이 비대칭으로 된다. 왜? 정전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각선의 인덕턴스 정전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전압도 Q는 CV 해가지고 정전용 C값이 틀려지니까 전압값이 전이차도 틀려지니까 전압도 틀려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선로증수가 평행되도록 하는 게 연가다. 이거죠. 연가의 목적이 뭐라고요?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등가 성간거리가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연가는 그림을 3분의 1로 해가지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 6번 해주셔도 되고 3의 배수로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A상 이렇게 밑으로 A, B, C, A, B, C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B, C, A, B, C, A, C, B, A, C, B, A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순서적으로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뒤에 가서는 역상 배열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예? 송전 철탑에 따라서. 그럼 또 이제 또 정전용량이 또 틀려지는 거죠. 배열이 틀려지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균일하게 이제 맞춰주는 거죠. 등가 성간거리는 뭐라고요? 3개니까 3. A, B, B, C, C, A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고요. 등가 성간을 구하는 요 수식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작용 인덕턴스를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론은 뭐다? 답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안 물어봅니다. 이거 정의해가지고 설명하라고 이런 부분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나중에 다른 것들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돼지를 기로로 하는 인덕턴스 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답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해하기 좋게끔 하려고. 왜? 나중에 가공선과 케이블에 대한 인덕턴스를 이제 정의를 할 때 왜 이 두 개가 값이 틀려지게 되느냐? 왜 이런 식으로 영향이 틀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할 때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표상 H미터의 가산대. 먼저 그림부터 한번 보시면요. 결론은 아까 보면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는 스몰 h, 요건 라지 h. 근데 이 라지 h 값이 아까 제가 얘가 100m라고 그러면 얘가 한 1700m도 나온다고 그랬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스몰 h하고 이 라지 h를 다 더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눈 요게 H2가 등가 성간거리라고요. 이게 300m, 600m, 900m 정도 나온다고요. 근데 얘는 뭐라고? 플러스가 돼 있으면 왕복이죠. 땅으로 들어오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한 선이 흘러가면 땅으로 돌아오니까 얘가 대지기로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가 된다는 얘기죠. 대지를 기로로 하는 한 선과 대지 기로입니다. 두 선일 때는 또 틀려지겠죠? 세 선일 때는 또 틀려지겠죠? 그럼 이제 좀 더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여기 보시면은 0.05 플러스 0.4605 플러스 R분의 D인데 이 D라는 간격이 선과 선 사이 간격이 D 아닙니까? 예? 등가 선간거리가. 근데 얘는 선과 선이 가상의 대지에 있으니까 여기 스몰 h하고 이 라지 h가 들어간 거죠, 이게. 근데 그 라지 h를 2로 나눈 게 요 등가 선간거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2배를 곱해주면 요 값이 나오겠죠. 예? 등가하고 선간거리 대충 안다는 얘기죠. 넘어가면은 이제 그림하고 보시면 되죠. 뭐라고요? 산악은 900m, 야산은 600m, 평지에서는 300m. 그건 뭐냐? 저항 성분 때문에 이게 돌아올 때 산 같은 경우는 땅속으로 흘러야 되니까 땅속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산 위에서 봤을 때는 땅속까지의 거리까지 깊이를 생각하다 보니까 900m가 되는 거고요. 야산 같은 건 산이 있으니까 어차피 땅속으로 가야 되니까 600m가 되는 거. 평지는 땅속으로 가야 되니까 300m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라고요. 369, 369 하지 말고 요 369를 외워주시면 되죠. 자,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뭐 이런저런 남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LA는 0.05 해가지고 결국 뭐다? 요거는 0.05 정도가 나오더라. 어? 대지기로에 대한 자신의 인덕턴스는. 그래서 왕복회로를 계산하게 되면 아까 요거에다가 원래 0.05 플러스 460을 하니까 이 0.05가 여기 더 플러스가 돼서 0.05에다 이 0.0을 더했기 때문에 이게 0.1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 정도만. 그래서 이제 왕복회로를 가산했을 때는 우리가 계산한 게 원래 0.05 플러스 0.460인데 요거 같은 요렇게 계산한 값이 0.05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요건 무시할 수준으로 닿기 때문에 얘 값이 여기 포함돼서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따가 또 보시면 이제 두 선이 가게 되면은 두 선이 가니까 이거 하나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하나 더 늘어나니까 얘 값이 0.15 정도로 늘어납니다. 또 0.05가 늘어나니까 세 선이 되면 또 하나 또 늘어나니까 0.05가 또 늘어나니까 이 앞에 값이 0.2 정도로 늘어납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요 뒤에 값은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뒤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선과 대지기류관을, 이런 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내용만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런 거는. 뒤에 있는 부분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은 알고 계시니까 이선과 대지기류 경우에는 선이 하나 더 늘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뭐 0.05 생기고 여기서 0.05 생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0.05에다가 0.460가 생기니까 그럼 0.05, 0.05 더하니까 1.0이 0.1이 나올 거고 그 기존에 0.05가 있으니까 0.15가 되겠죠. 그래서 다 가서 보면은 원래는 0.05 이 부분인데 거기다가 또 뭐 해서 더하니까 그게 또 더하니까 결론이 어디냐면은 0.15가 됐다 이겁니다. 결국은 다른 건 이제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걸 다 보고 머릿속에 이해하려면 어렵고 필요도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요건 두 선입니다. 두 선이기 때문에 이걸 한 선으로 봤을 때 아까는 한 선당의 이 부분이고 이건 두 선당의 합해서 본 게 이거였죠. 그러면 그 두 선당의 합해서 계산한 값에서 한 선당만을 보고 싶으면 그거를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두 선 병렬한 값을 두 선을 병렬로 일괄하고 대지를 공통기로로 해서 단상전리를 흐를 경우 한 선단의 인덕턴스는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두 선 병렬한 값은 이걸 2분의 1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건 또 세 선을 일괄하고 그러면 0.2가 나왔죠. 근데 이제 한 선단의 인덕턴스를 볼 때는 이게 세 선이니까 3분의 1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 선일 때는 3분의 1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 뒤에 또 내용이 여기 말고 문제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문제 어떤 부분에 있냐면은 예제 4-2번 이따가 가서 보시면 2분의 1하고 3분의 1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설명드렸냐면 여러분들 문제 예제 4-2를 풀기 위해서 이해를 하시라고 하기 위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모르셔도 된다는 얘기죠.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2분의 1을 하고 3분의 1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앞에서 설명됐는데 난 모르겠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난 2분의 1만 하고 3분의 1만 하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세한 건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제 인덕턴스 계략값.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인덕턴스 계략값. 대지기로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 대지기로에 대한 상호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 여긴 대지기로라고 나오죠. 왜죠?
여기 가공선이기 때문에. 가공선에서는 대지기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정전용량 쪽에서는 대지기로, 정전용량이라고 나오나요? 예? 대지기로의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어두시고 써주셔야지만 이게 좀 오래 간다는 얘기죠. 얘는 LE 다시. 아까 상호는 M이라고 해놨죠? LE 다시는 상호다 보니까 다시를 하나 더 붙인 겁니다. 작용 인덕턴스 L. 그 L은 LE 플러스 LE 다시라고 했죠? 이 값이 얼마라고요? 예? 얘가 1.1이요? 예, 1.3이죠. 대지기로의 자기 인덕턴스. 자기만의 인덕턴스라는 얘기죠. 이렇게.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자기 혼자 흐르고 있을 때 이렇게 흐르는 부분이 자기 인덕턴스이죠. 대지를 기로로 할 때 여기 접지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요 세 선이 들어오거나 두 선이 들어오거나 이 땅에 접지가 됐을 때 요걸 계산하는 문제가 뒤에 이상전압에서 나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왕노인 인덕턴스 뭐 이런 것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결국은 뭐 왕복기로 왕노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고 결국은 뭐냐? 귀로 전류는 경과지의 토질, 전선의 지름, 주파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대지를 기로로 하는 인덕턴스는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이제 실치값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송전술라고 완성되면 실치값을 해서 쓰도록 있다. 실치값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4mH/km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수식이 나온 게 어떻게 되느냐. 실치각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전압을 인가해서 주파수를 인가하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를 가지고 거기에 흐르는 인덕턴스를 계산한다. 그걸 계산했더니 요게 왜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예? 땅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중간중간 다 떠해가지고 이제 균일하게 해서 했더니 이게 2.4mH/km가 나왔다. 요 값이. 예? 여기에. 대지기로에 대한 상호 인덕턴스. 상호니까 이제 요거 부분이 다시가 붙었는데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상호니까 요걸 보시면 되죠. 뭐라고요? 요거 자체의 한 게 자기인데 여기도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죠. 여기서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여기서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L-는 어떻게 된다고? 반대로 간다고요. 여기 보시면 IA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L-에서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 L-는 뭐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생기고 있죠. 이렇게. 예? 상호가. 근데 이 개념은 얘가 얘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다른 쪽에 반대로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되는 개념인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그냥 여기에 반대 방향으로 상호라는 건 얘가 흐르면서 얘가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 선에만 흐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른 선에도 흘렀을 때는 이 그림이 헷갈리시는 게 다른 선에 흘렀을 때는 B에서 흘렀을 때는 B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 B가 이쪽으로 흐르는 게 되는데 여기는 도체 A에만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맞는 거죠. 요게 이쪽으로 가고 요게 이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영향의 그림을 그려진 게 맞습니다. 얘가 흐르면서 얘가 이쪽으로 영향을 미친 거다는 얘기예요. 얘는 전류가 안 흐르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시면 삼상에 다 걸렸을 때는 얘가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다른 쪽에서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계산하면은 값이 또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때는. 삼상일 때는. 한상일 때는 아까 Ln 값이 1.3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세상이 흐르게 되면 세상이 다 흐르면서 서로 쌍방 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때는 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 값이 이제 4.6이라는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 세상이 나오니까. 그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요 그림을 이해하는 데만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얘에 한 부분이 얘쪽 B하고 C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지금 개념은. 자, 작용 인덕턴스는 삼상 교류가 전선만을 흐르고 대지에는 흐르지 않는 경우. 요 위에까지는 뭐였죠? 다 대지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대지에 흐르지 않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때는 어떻게 되죠? I에 의한 LE, IB에 의한 LE 다시, IC에 의한 LE 다시. 이때는 대지에 흐르지 않으니까 요것만에 의한 LE하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거. 이제 또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도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IA, IB, IC 전류가 흐르고 있고 요 상만 봤을 때는
요거에 대한 자체 부분하고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거,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게 여기 다 존재할 거란 얘기죠. 요거 자체에서 또 생기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걸 이제 작용 인덕턴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림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요 그림하고 요 다음 장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똑같은 그림인 것 같은 것도 틀립니다. 요거에 대한 자체적인 부분하고 IB가 흐르면서 IB가 얘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화살표를 요쪽으로 그려주셔야죠. 얘에서 화살표를 요쪽으로 그려주셔야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대지는 흐르지 않는다는 게 여기 합해졌기 때문에, 왜? 삼상평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지에 흐르지 않는 겁니다. 앞에 거하고 똑같은데 그림을 그려서 잘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여기는 뭐라고요? 얘가 화살표가 이쪽, 얘가 화살표가 이쪽이라고 그러면은 얘가 화살표가 위쪽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삼상평형이 여기 흐르니까 평행전이니까 안 흐르죠. 근데 여기는 한상만 흘렀으니까 당연히 흐르겠죠. 그 그림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왔죠? LE는 뭐라고요? 2.4. LE-는 1.1. 그래서 이걸 다 같이 계산하면 2.4-1.1이기 때문에 1.3이 나온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작용 인덕턴스에서 내용이 나왔고요. 이제 그림이 나왔죠. 이 그림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A선에 자, 평행으로 그리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등가성가 그리고 아까 요걸 보면은 얘가 흐를 때 이 LE가 얼마라고요? 2.4라고요. 얘는 얼마라고요? 예? 1.1. 얘도 1.1. 그걸 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1이죠. 2.4에서 1.1 빼니까 전체적인 건 얼마라고요? 1.3이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2.4-1.1이 되는 겁니다. 요게 2.4고요. 요게 1.1이고 요게 1.1이고 요것도 1.1입니다. 다 똑같은 1.1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요게 2.4고요. 요게 1.1이 되고 요게 1.1이 되는데 얘가 지금 B상이니까 B상 이쪽, A상 이쪽, C상 이쪽. 근데 제가 이걸 반대 방향으로 보라고 하면서요. 요거에서 갔으니까 이쪽으로 영향되면 얘는 뭐라고?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고요. 전류 방향이 같으니까 유기되면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폐선의 역할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반대 방향으로 됐고 그래서 1.3이 나왔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다 보면은 이런 수식이 나오더라. 수식은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이건데 그 사이에 나왔던 그 실칙값이라든가 이런 값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보시면은 그런데 만일 3상의 전류가 불평형으로 되었을 때는 L이라는 인덕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죠. 아까 제가 정상시 그리고 평형시 3상 단락시 이런 때는 이 L값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 작용 인덕턴스 L값을 사용하는데 불평형일 때 지락사고시는 불평형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요? 대지기로에 대한 인덕턴스를 사용한다. 요걸 또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선로 인덕턴스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뭐가 있다? 대지기로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 또 대지기로에 대한 상호 인덕턴스, 그리고 작용 인덕턴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선로의 운전 상태, 그 운전 상태가 뭐라고요? 평형일 때하고 불평형일 때하고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고장전류도 가면 평형일 때하고 불평형일 때 나눠집니다. 평상시 운전시 단락고장시 이건 3상 평형이기 때문에 작용 인덕턴스 L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가성간거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거리가 틀렸을 때 지락고장 시엔 대지기로의 인덕턴스 L2를 쓴다. 그래서 요거는 실측값을 사용한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만일 지락고장이 나면 어떻게 된다고? IG 값은 3I0죠. 영상 인덕턴스의 3배가 흐릅니다. 지락전류는 영상 전류의 3배가 흐릅니다. IG는 3I0, 영상 전류의 3배가 지락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A, B, C 세선의 모든 같은 위상의 전류가 흐른다는 게 바로 그게 지락 전류라는 얘기죠. 그때 이 전류를 영상 전류를 한다. 그때 이 인덕턴스 L는 세 개의 자석 이게 모두 동상이니까 이게 LE 플러스 2L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2.4. 동상이니까 얘가 이쪽이고 얘는 동상이니까 이쪽이고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동상이 요거니까 상이 같다는 얘기니까 2.4에다가 1.1에다 1.1 더하면 이거 전부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더하는 거죠. 아까는 2.4가 됐고 1.1이 됐고 1.1이 해가지고 1.1을 뺐는데 얘는 동상이니까 아까는 A상, B상, C상이 상회전이 틀렸는데 얘는 지락이 났기 때문에 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으니까 2.4가 가고 1.1이 가고 1.1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4, 1.1, 1.1 해가지고 다 더하면 4.6이 나오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고장전류를 계산하다 보면 임피던스를 집어넣는데 대지기로 인덕턴스가 케이블 같은 건 한 3배 정도 됩니다. 아까 얼마가 나왔죠? 정상시 때는? 이 인덕턴스가 1.3이 나왔죠? 여기는 얼마가 나왔죠? 4.6이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한 3배 정도 나오죠? 그렇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2배에서 한 3배 정도 커집니다. 그래서 아까 뭐 가공선과 지중선 뭐 이렇게 뭐 3분의 1 나왔던 것도 때처럼 여러분들이 또 보셔도 되고요. 한선과 배지간, 이선과 배지간. 여기서 보시면 요 값을 이제 2로 나눴죠? 요 값을 3으로 나눴죠? 요거 값을 6으로 나눴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값을 6으로 나눠진데 점차 이제 나눠진데 계산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제 실측해가지고 최대 최소값을 평균을 해가지고 그 값을 이렇게 쓰겠다. 그냥 범용적으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계산값 때 이 값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실측값하고 비슷하게. L0가 영상 인덕턴스 뭐라고요? 동상이니까 얘가 2.4, 1.1, 1.1 해가지고 이게 같이 흐른다고요. 이렇게 같이.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R이 뭐였죠? 반지름 0.6cm니까 0.006세고 D가 뭐죠? 성간거리 2m니까 2 집어넣으면 그냥 나오는 거죠.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수평 배치일 때는 등가 성간거리가 틀려지죠. 예? 2m, 2m, 하나는 4m가 되겠죠? 둘둘 넷이 되겠죠? 그러니까 등가 성간거리를 보면은 뭐라고요? 둘둘 넷이 되니까 그 셋을 하게 되면 루트 2 해가지고 곱해지니까 그 등가 성간거리가 틀려지니까 값이 좀 더 틀려지겠죠? 요거 값이 이거 계산했더니 틀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건 한번 계산값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두 선을 일괄하고 세 선을 일괄하고. 아까 배우셨던 두 선을 일괄했을 때는 2분의 1, 세 선을 일괄했을 때는 3분의 1을 했다고 그랬죠? 예? 그런 내용이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그거 다 이해 못 하셔도 된다고. 답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여기 이건 왜 그걸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를 했을 때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답안지를 풀었으니까. 보시면은 2선을 일괄해서 대지를 기로를 하는 거. 3선을 일괄해서 대지를 기로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1.78하고 1.57이 두 선을 일괄했을 때 1.78이고 3선을 일괄했을 때 1.57이다. 그럼 한 선당 킬로와트당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건 뭐죠? 자기 인덕턴스, LE를 구하고 상호 인덕턴스, LE-를 구하고 작용 인덕턴스, LN을 구하라는 얘기죠. L을 구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에서 그냥 그 더하고 빼고 하면은 LE하고 LE-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L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수식 있죠? 2분의 1 LE 플러스 LE-는 1.78이고 3분의 1 LE 플러스 2 LE는 여기는 3개니까 얘는 두 가닥이니까 LE가 하나고 여기 세 가닥이니까 여기 두 개가 된 거죠. 1, 2, 3가 돼도 1, 2가 돼야 되니까 그걸 2분의 1 한 거고 이걸 3분의 1 한 거고 그 값이 1.78하고 1.57이 돼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더해서 풀면 되죠. 더해서 이걸 여기 6을 곱하면은 3이 나오겠죠. 6을 곱하면 2가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더해가지고 여기는 3을 곱하고 여기는 2를 곱하고 여기는 6을 곱한 다음에 LE-를 없애버리면은 LE를 없애면 LE-에 대해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면 LE가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한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산값하고 똑같죠? LE는 얼마 정도 나온다고요? 2.4 정도. LE-는 얼마 정도 나온다고요? 1.1 정도. 이걸 더한 값은 얼마 정도 나온다고요? 1.3 정도. 그걸 똑같이 푼 겁니다, 지금.
알고 있는데 이론을 다시 계산을 함으로써 다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정조능량 해가지고 이제 또 책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